두 번째 질문, 나리나로님이 보내신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가을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20살 딸이 고생을 합니다. 병원에서 비염 수술과 코뼈를 바로 펴는 수술을 하자고 권하세요. 그 수술이 얼마나 아이를 편하게 해줄까요? 친구는 금방 재발에 소용없다고 말리더라고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로 면역주사 맞아볼 것을 권하는데 주변에 혀 밑에 넣는 면역제제를 처방받은 아이도 있길래 주사 말고 약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병원에서는 주사만 처방한다고 합니다. 주사와 약이 효과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토피와 비염이 있는 제 아이에게 면역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알러지원은 진드기와 동물털, 가을 잡초, 환삼덩굴 등입니다. 그 외 스트레스,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좀 딱 저번에도 비슷한 네. 사연 했던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워낙에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항상 질문이 있어요. 수술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아요.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 세 개를 꼽거든요. 근데 환자들마다 주증상이 달라요. 누구는 코막힘이 더 심하다 그러고 누구는 자기는 콧물이 더 심하다 그러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코막힘이 주증상인 분들은 수술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렇죠. 만족도가 다르죠. 우리가 수술로 물리적인 코 안에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네. 실제로 구멍을 넓혀주는 거죠. 콧구멍 안에 콧구멍을 넓혀주는 건 코평수를 넓혀주는 건 아니고요. 코 안을 코평수를 넓혀주는 수술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요? 콧구멍이 실제로 너무 작아서 답답하면 콧구멍도 좀 넓혀주면 물론 성형에 포함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또 좋아하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비염 수술만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해도 네. 코 안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막힘은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코막힘 때문에 수술받은 분들 중에 이거 아쉽다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재발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코막힘은 별로 재발 안 돼요. 그런데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는 사실은 이거는 체질이거든요. 알레르기, 그러니까 점막이 예민해진 그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수술로 체질을 변경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는 증상이 남습니다. 이거는 재발이 아니고요. 우리가 코 안에 있는 그 예민한 그 점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염 점막들. 이 비염 점막의 표면적을 줄여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을 절반으로 줄여주면 증상이 한 절반 정도 줄죠. 그래서 좋아진다고들 하세요. 콧물도 한 절반 정도는 줄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너무 많은 양이 나오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닿는 표면적을 줄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닿는 표면적도 줄면서 같이 동시에 콧물이 분비되는 표면적도 절반으로 줄은 거죠. 그러면은 아니 이거 더 줄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코어 안에 살을 어떻게 다 드러내요? 불가능하잖아요. 코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표면적을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수술은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이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정도 설명드리면 환자분들도 이해하고 이제 오해는 없으세요. 말씀하신 정도예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절반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콧물 재채기가 심한 분들한테는 이거는 수술로 완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약물 치료로도 저는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콧물이 너무 많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수술로 양을 줄이고 그 준 양을 약으로 조절하자 이렇게 가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코막힘이 만약에 그리고 코뼈가 휘어 있고 코막힘이 주증상이라 그러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면역 주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알레르기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치료로 하고 있고요. 주사랑 약은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주사가 있고 그 혀 밑에 설화정이라고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이 있는데 방법에 따른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주사가 아프다고 해서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했거든요. 대개 면역요법은 1년 내동 고생하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권하지 한 계절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꾸준히 몇 년을 유지해야 되는 치료거든요. 면역요법은.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 때 한 번씩 고생하는 경우는 그때그때 약이랑 이런 네. 걸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자극되면 스트레스랑 온도 변화에 예민해지는 건 어느 비염 환자가 다 동일한 네. 양상이고요. 그리고 면역 치료는 만약에 1년 내동 그렇게 지속되는 아이들 경우에 해주면 효과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몇 년을 꾸준히 해줘야만 이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병원이랑 가깝고, 그리고 엄마랑 아이가 이 치료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비용도 또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면 권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효과를 보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여러 따라와요. 그 얘기는 효과 있다는 거지. 아, 병원을 찾아온다고요? 약보다 효과가 느리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면역 치료를 할 때는 이게 과연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사실은 저도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 반 아이들 중에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들은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긴 하지만 먹는 약보다는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그쵸, 때문에 그렇겠죠. 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비용이랑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게 과연 내가 이 돈을 부모님께 비용을 청구해가지고 아이한테 줄 수 있는 만족도가 이 경제적인 비용과 비교했을 때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치료를 받고도 좋다고 따라오는 친구 어머님들이 계신 거 보면, 1년 내동 지속되는, 그리고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심한 비염 환자들한테는 권할 만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네.